김지섭. 안동 오미마을에 책 읽는 아이들 소리가 드높아요.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훈장님이 물어요. 아무도 멀뚱멀뚱 답이 없는데 까만 눈망울을 반짝이며 한 아이가 답해요. 올바른 것을 알고 용기를 내면 됩니다. 지섭이가 잘 말했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한 사람의 용기가 길을 만든다. 이를 잊지 말아라. 어린 김지섭은 훈장님 말씀을 가슴에 꼭꼭 새겼어요. 김지섭은 자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하루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친척형이 학교로 찾아왔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 넘보는구나. 형님, 나라가 약할수록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저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면 우리나라도 튼튼해질 겁니다. 좋은 생각이다만 그때까지 이 나라가 무사할지 걱정이구나. 형의 말에 김지섭의 마음도 어두워졌어요. 김지섭은 학교를 그만두고 재판소에 들어갔어요. 죄 지은 사람을 잘 가려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었지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슬퍼했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죠. 김지섭과 가깝게 지내던 금산군수 홍범식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홍범식의 무덤에서 김지섭은 말했어요. 오늘의 이 슬픔 반드시 기억하여 나라를 다시 찾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쌀과 땅도 빼앗아 갔어요. 1919년 봄, 참다 못한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소리 높여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온 나라 구석구석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쓰러지자 김지섭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다시 찾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김지섭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의열단에 들어갔어요. 의열단은 일본에 맞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였지요. 일본에게 중요한 곳들을 공격합시다. 김지섭과 의열단원은 폭탄을 숨겨 몰래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일본 경찰에게 들키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김지섭은 다시 중국으로 몸을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1923년 일본의 관동이라는 곳에 큰 지진이 났어요. 일본은 지진에 놀라고 분한 마음을 달래려고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 소식은 김지섭과 의열단원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제국의회가 열린다고 하니 그곳에 폭탄을 터뜨려 저들을 벌합시다. 그러자 김지섭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김지섭은 폭탄을 몰래 숨겨 배를 탔어요. 배는 열흘 뒤 일본에 도착할 참이었지요. 열흘 동안 김지섭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깊은 밤, 김지섭은 선원들 몰래 갑판에 올랐어요. 평화롭게 반짝이는 별을 보니 고향 안동의 하늘이 떠올랐어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야. 지금 내가 정한 이 길이야말로 내 뜻을 펼치는 길이야. 김지섭은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본에 도착한 김지섭은 제국의회가 미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하지? 그래,
일본 궁으로 장소를 바꾸자. 일본 왕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으니 일본 궁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줄 거야. (1924년 1월 5일) 김지섭은 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옷 속에 숨긴 폭탄을 만져보았어요. 부디 내 용기가 독립의 새로운 길이 되기를. 김지섭은 다리를 향해 담담히 걸어갔어요. 김지섭을 발견한 일본 경찰들이 다가왔어요. 누군데? 함부로 여기를 들어와! 김지섭은 경찰을 피해 폭탄 하나를 꺼내 던졌어요. 그러고는 궁으로 향하는 다리를 힘껏 내달렸어요. 일본 왕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벌을 받아라! 앞에서 궁을 지키는 군인들이 달려왔어요. 잡아라! 김지섭은 나머지 폭탄도 꺼내 힘껏 던졌어요. 일본 땅에서 일본의 왕을 겨눈 폭탄이었어요. 김지섭은 곧바로 군인과 경찰에 붙잡혔어요. 안타깝게도 김지섭이 던진 폭탄은 터지지 않았어요.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모두 젖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일본 궁에 폭탄을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히 일본궁에 폭탄을 던지다니.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통쾌한 소식이 되었어요. 독립에 대한 희망이 싹트게 된 거예요. 김지섭은 일본 재판정에 섰어요. 재판관도 검사도 변호사도 온통 일본 사람이었지요. 사는 곳이 어디인가? 나라가 없는데 사는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일본을 반성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다. 김지섭은 일본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왜 바른 일인지 있는 힘을 다해 말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지섭은 일본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은 몹시 춥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추위도 외로움도 김지섭을 꺾지 못했어요. 반드시 우리나라의 독립은 이루어질 것이다. 김지섭의 몸은 병들고 약해졌지만 눈빛은 더욱 반짝였지요. 그러던 1928년 2월 어느 날 김지섭은 홀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뜨지 못했어요. 김지섭은 떠났지만 그를 잇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마침내 독립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가을날 김지섭의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였지요. 한 사람의 용기가 독립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더욱 튼튼한 나라를 만듭시다. 태극기가 김지섭의 관을 감쌌어요. 티끌 한 점 없는 깨끗한 태극기였답니다.